요가는 아주 오래전 인도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고유한 동작과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자연치유 요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걸 보급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반적인 요가라는 것하고 네. 우리가 흔히 생활 요가라고 하는 것하고 이 자연치유 요가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신의 교정을 하는 거죠. 인체 교정, 마음의 교정, 신체 교정 하는 건데요. 고전적인 원래 그 호흡과 어떤 그 명상법을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동작이나 어떤 체위의 카로프락틱 교정 원리를 좀 응용을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전제가 되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한 느낌은 근육 골격의 비정상적인 형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원래 형태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제 위치로 갖다 놓는다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데를 직접적으로 어떤 현대의학처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치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도 놓고 등도 놓고 뭐 가슴도 놓고 뭐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골격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근육 안에 있는 예민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체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통증 유발점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한 근육을 키워주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체형 유지하는 주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체형 유지하는 주요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자세 유지하는? 허리에 있는 맞아요. 근육이요, 근육. 아, 근육? 네. 근육은 뭐 삼두근? 삼두근 이런 데는 소용이 없고요. 일단 가슴 근육, 등 근육, 가슴. 그리고 이제 복근. 그다음에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가 체형 자세 유지한 주요 근육이에요. 그런 데를 한꺼번에 우리가 단련할 수 있는 요가 포즈가 참 많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위를 통해서 교정이 완성이 된다면 일단 이제 조용하게 명상법을 들어가는데 고전적인 명상법 중에 우리가 이제 신체를 체계적으로 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수 씨한테 어깨 힘을 푸세요. 그러면 어깨가 힘이 풀리죠. 이런 거죠. 그 신체 부위를 이름을 불러주면 그 신체 부위가 서서 이완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완을 서서히 시켜주는 거예요.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그거에 훨씬 더 이렇게 진행이 잘 된다면 유도된 심상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칼 융이나 에밀구에가 발전시킨 방법인데요. 흔히 말하는 상상치료라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신의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자연치유 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 요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몸을 관리하는 걸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적극적이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요가도 이제 심신 치료되는데 이게 특별히 이게 좀 자연치유 요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요가가 굉장히 좋죠. 누구나 해보시면 다 좋고 좋은데 그 요가가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런 그 수행 체계였기 때문에 그 선생이 구루라고 하거든요. 구루와 제자가 은밀하게 주고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소림사에서 돌을 닦았는데 어떻게 닦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어떤 은밀하게 주고받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대중화가 될 수가 없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기반이 철학적인 기반이나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교처럼 은밀하게 소수만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건전하게 과학적으로 끌어오면 누구나 대중들이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요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도제식에서 조금 더 이제 대중화 쪽으로 그렇죠. 초점을 많이 맞춘 그러니까 거죠. 건전하게 과학으로 오면서 누구나한테도 설명 가능한 그런 요법들인 거죠. 그럼요, 이 자연치유 요가가 특히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누구나 필요하죠. 지금도 약간 네. 좀 이렇게 이런데 좀 쭈무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는 이게 뭐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 마음의 이완이 필요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져 생기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만성 질환자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다양한 질환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깨 통증이 있다거나 허리 통증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 확장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현대인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난치 질환자나 암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치료 과정 중에 이완요법을 많이 사용했을 때 어떤 그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배가 된다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최근에 좀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자연치유 요가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렇죠.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체의 교정과 이제 바른 에너지 흐름을 위해서는 그 동양의 미국, 인도나 태국이나 뭐 그런 데서 배웠던 수기요법을 포함한 그 동양의학적인 방법, 오래된 방법과 그다음에 서양의학에서의 정형외과랄지 카로프락틱 원리랄지 근육이론을 컴바인드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제가 학생 사실 별로 없어서. 사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꼭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칭을 자주 하라 그러거든요. 하루에 뭐 20번 이상 스트레칭을 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허리도 사실은 어떤 그 척추와 관련된 근육 이런 데 하고 좀 관련이 된 게 아닌가요? 근육이죠. 척추 근육이죠. 중요한. 그렇죠. 척추 근육인데 이제 지금 아프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근육이 단단해져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단단한데 뭉쳤다. 근육만 단단한 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우리는 아프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허리의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바른 스트레치 요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 이렇게 딱 중간에 뼈가 잘 서 있고 중간에 부목들이 있는데 부목들이 바로 이제 인대 근육들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나무, 골격이라고 하는 나무를 잘 지지하고 있을 때 통증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불편하니까 문제가 있는 데를 서서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비틀기를 한다? 근데 잘 안 비틀어지죠. 처음에는 한 10초 정도 있으시다가 긴장이 좀 풀리거나 동작이 수월하다 싶으면 한 15초 정도를 3회 정도씩 이렇게 하시면 허리가 서서히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통증 경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정화 단계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근육 단련을 또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병원 가서 좋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는 이유가 허리를 단련 안 한대요. 그쵸. 근육을 단련을 그렇죠. 시켜야지만 이게 그렇죠. 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풀어주는 이게 그러니까 잡아주는.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단련시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중요하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허리는 복근이 엄청 중요하죠. 복근. 그러니까 종일 앉아 계시면서 좀 이제 약한데. 배가 힘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맞아요. 복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근, 허리 근육, 골반 근육 이런 데를 많이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모두 다 걸려 있네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면 어떡해요? 두통이를 얘기하시나요? 일단 머리 운동 따로 있네. 이분은 그냥 계속 아파요. 저는 얼굴이 아파요. 허리 아프세요? 일단 그 뇌질환을 그 MRI를 먼저 찍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병원 가세요. 찍어보시고요. 우리가 하자는 거는 이거 얼굴이 계속 못생겨져서.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사실 뭐 질환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병이라는 게 모두 그렇듯이 사실 애초에 잘 예방을 잘하고 단련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고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자연치유 요구를 해서 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뼈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뼈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준비가 밤을 샜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굉장하신데요? 만곡은 완만한 곡선이에요. 우리가 S라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S라인이에요. 원래는요? 원래 S라인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S라인 이렇게 S라인. 그 S라인? 그쵸. 옆에서 봤을 때 S라인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일자여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경추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고, 요추도 안으로 쏙 들어가 있고, 흉추는 뒤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S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육 단련을 열심히 한 친구들, 예를 들면 뭐, 전지현이나 이효리 같은 친구들 외에 이렇게 뒷모습 보면,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근육 운동, 등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제 S라인을 근육 운동하면 뼈 밀도 있게 근육이 잡아주니까 라인이 확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되는 게 S라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픈 거를 떠나서 미용적인 부분에 예쁜 몸매를 해서 S라인을 꼭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씁쓸하네요. 예. 유지를 했어야 하는 되는데. 것 같아요, 좀. 아니, S라인 같으신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소문자예요.
소문자는 무슨 뜻이에요? 소문자 S라고요. 소문자로. 네. 아, 작은 S. 작은 S 라인. 아, 네. 네. S는 라인. 아, 넘어가요. 정상 만곡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측만증이다 하는 경우는 그 만곡이 측면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일자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면 그렇죠. 측면으로 후만인지 전만인지의 기준이 되는 거는 허리예요. 요추, 천추의 이 만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천추 만곡이라고 얘기를 불러요. 요천추 만곡이 보통 우리가 60도 정도가 되면 S라인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S라인이 과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럼 과할 수도 있군요. 예. 예를 들면 힐을 이만큼 신고 옆으로 서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새 아, 우리 네네네네. 그런 친구들 네. 노래 부르는 친구들 그쵸. 과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말 들어보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럴 왜냐면 것 같아요. 네. 척추가 이제 전만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전면으로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과하게 S라인이라서 예뻐 보이는데 실은 척추 질환자죠. 그런 경우요. 그다음에 후만증이다 하면 척추가 이제 약간 뒷면으로 약간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일자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척추 후만증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허리가 뒤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스타일이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지팡이 든 할머니들 보시면 어깨는 굽었고 등은 일자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후만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냥 굉장히 우리 엄청 마르신 분들 있죠. 우리 교수님도 한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병이 많죠. 전만인지 후만인지 측만인지는 그냥 생김새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짚어봐야 되냐? 왜 짚어봐야 될까요? 뭐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왜냐면 아프니까 내가 왜 아프지? 조사를 했더니 이런 거죠. 다른 자세와 운동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다 커서 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자세 교정과 운동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자연치유 요가를 하나씩 배워볼까요?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가 이론이라면 내게 맡겨라. 실전은 글쎄. 여가적 대장인 장호찬 교수. 여자라고 얕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실과 근성으로 똘똘 뭉쳤다. 장나연. 머리 쓰는 건 귀찮아. 힘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상수. 우리 몸에서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척추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곳에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척추가 휘어있으면 이제 주변 근육의 위축 때문에 일단 근육통이 있고요. 척추가 휘어있으면 척수가 중간에 끼기도 하고 신경기능이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내장의 압박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대사적인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바로 서야 내분부 계통도 활성화가 되고 말초신경계의 원활한 기능 향상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런 거죠? 네. 무슨 문제? 겉과 속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희도 이게 측만이나 후만, 뭐 아까 말씀한 전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번 맞아요. 직접 한번 진단을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가장 뻣뻣해서 동작이 그러니까 주변 근육이 위축이 있으면 뭐든 안 되거든요. 우리 상수 씨가 좀 아까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몸 한번 자체를 잘 안 써서. 볼게요. 돌아서 보세요. 돌아설 때 옆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요. 네. 똑바로 보세요. 턱을 들지 마시고요. 목은 전면으로 쏠려 있는 거북이처럼 앞으로 쏠려 있는 일자 등새가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배가 나와서 그런지 척추가 전만이에요. 아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체를 숙여봐요. 이렇게 보면 배 근육이 좌우로 이렇게 다르죠? 살짝 경미한 측만증이 있는데 뼈가 휘일 가능성이 있고 뼈는 괜찮은데 근육만 위축이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은 이상 뼈가 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등배 근육이 달라요, 지금. 가장 물론 잘 알 수 있는 거는 교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엑스레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육안으로? 자세를 보고 육안으로 허리를 숙여보고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체를 이렇게 숙였을 때 등배 근육이 한쪽에 불룩하면 불룩한 근육을 풀어주는 개념. 좀 더 크게 벌려보시고요. 자, 오른 다리를 90도 하시고요. 남 다리를 반대쪽 손 옆으로 해서 몸을 싹 틀어봐요.
비틀어서 내려갈 건데요. 무릎 잡아도 되고요. 발목 잡아도 되고 천장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등에 집중하세요. 무릎을 쫙 펴고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오른손 이렇게. 자, 의식은 내 등에 주세요. 힘을 풀고 무릎을 쫙 펴보세요. 자, 그대로 천장 바라보며 자, 하나. 자, 등이 어느 쪽으로 당기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만 천천히 돌아오고 자, 돌아오세요. 반대쪽도 해볼 거예요. 반대쪽 다리 90도, 남다리 45도, 옆으로 나란히서 몸을 싹 틀어서 내려가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데를 잡으시고요. 등을 서서히 틀어서 천장 바라보세요. 좌우가 다르죠? 네. 어느 쪽 힘들어요? 아까 처음 했던. 그쪽 힘드세요? 자, 이렇게 위축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지는 곳에 위축이 심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등 근육이 대칭이 다르거나 측만증인 경우에 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휘어져 있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많이 당겨요. 그런 거를 2번 정도 더 해보주는 거예요. 자, 등에 힘을 풀고 누가 안내자가 있으면 등에 긴장되지 않고 풀어주는 거를 잘할 수 있게 살살 조직해 보시면 긴장이 잘 풀려요. 마음도 좀 편해지고 마음 편하죠. 네, 그러네. 근육이 이완이 잘 돼요. 사람이 하는 스킨십은 굉장히 이완이 잘 되고요. 또 이제 뭔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또 좋아라 하시죠? 자, 그대로 하나. 벌써 웃으시네. 자, 둘. 그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등하 교정이 되라 하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이 조금씩 풀리는 거 느끼시나요? 네. 자, 바로 돌아와서는 기립근을 한 번에 풀어주는 거예요. 똑바로 다리 모아서 다리 옆으로 좀 벌리시고요. 바로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기립근 스트레치를 하는 건데요. 손 땅으로. 등이 아까보다 조금 편하신가요? 네. 그래, 이렇게 유지. 10초 있어 볼게요.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하면서 간단하게 등 근육이 다른 건지 뼈가 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측만증 예방하는 이런 자세로 등을 천천히 비틀면서 위축 있는 쪽을 2번 더 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컨셉이 좋으세요. 천천히 내려가고 자, 바로 돌아와서 자, 심호흡 한번 후 해보실게요. 지금은 이제 척추 형태 잡는 거 해볼고요. 자, 자, 앉아서 목에 경추 커브 만들어주는 거하고 아까 우리가 전만증이셨잖아요. 약간 배가 나와서 네. 그런 거 한번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그 전만증이라는 게 이렇게 뭐 배가 나온 사람일수록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들 보시면 돼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한 둘, 셋 낳으시잖아요. 네. 그 배에 복근이 늘어져 있죠. 복부가 힘이 없으면 서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허리는 이렇게 잘록한데 배는 힘없고. 근데 우리 상수 씨 같은 경우는 등의 허리 근육보다 복근이 엄청 약하시잖아요. 네. 맥주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죠? 딱 보면 맥주배예요. 아. 이러신 분들이 술배. 그죠, 술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배가 이렇게 비상적으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척추 저기요? 비상적이죠. 건강한 나이신데 벌써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척추 변형이 시작되는 거죠. 야단치시는 분 처음 뵀어요. 우리 수업하면서 요거 쪽 야단치시는 분. 아니 벌써부터 이러시면 내장 비만과 나중에 어떤 생활습관 변으로 심혈관계 문제 있으시니까 배는 빨리 미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일자목이 지나서 거의 거북목이 되려고 하는 상수 씨를 어떻게 치유 동작을 해보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경추 커브가 C자 커브여야 되는데 일자가 지나서 그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그 터틀넥 신드롬이라 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보는 친구들 보통 이렇게 빼고 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목 통증, 어깨 통증 이어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반대쪽 관자놀을 잡으시고요. 턱을 잡아보세요. 턱을 약간 들어보시고요. 하늘 바라보면서 목을 쭉 돌리세요. 어깨를 내리고 천장 바라봅니다. 약간 세게 해도 돼요. 하나, 둘, 어깨를 내리고 턱이 천장으로. 자, 바로 반대쪽으로 자, 손을 바꿔서 하늘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와서 한 손은 내리고 반대 손만 뒤끝 잡으세요. 아래로 옆으로 서서히. 사각근을 풀어보는 건데요. 어깨는 땅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목은 길어진 느낌으로 쭉 옆으로. 자, 돌아와서 반대쪽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로 이제는 양 손가락을 고개 숙여서 머리 끝자락을 꾹 눌러보는 거예요. 후드를 쭉 눌러주세요.
쭉 누른 상태에서 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마치 목에 있는 주름을 피는다는 느낌으로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늘 보세요. 여섯. 자, 바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는 손을 뒤로 깍지. 발을 쭉 뻗어보시고요. 고개를 왼쪽부터 끝까지 쭉 돌려보세요. 손끝 바라보시고요. 눈동자를 흘겨봐도 좋아요. 반대쪽 내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여기까지 하면 경추 주변의 가동 범위를 다 한 번씩 풀어주는 건데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완성이 안 되고 그 고양이 자세가 좀 잘 되시면 좀 더 안정화가 되거든요. 자, 기는 자세 한번 해보세요. 다리 골반 넓이보다 약간 힘들면 좀 더 넓게 벌리시고요. 한 뼘씩 앞에 빼서 턱을 든 상태에서 가슴을 내려놓고 가만히 턱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턱을 드시고요. 그렇게 목의 주변에 긴장. 네, 반복적으로 하시면 점점점 가슴이 내려가거든요. 이 포즈를 열심히 하시면 경추 커브 1.5 혹은 자, 우리 그 거북목 증후군 예방에 아주 좋으세요. 네. 자, 천천히 돌아와서 아기 자세로 숙여서 이마 대고 심호흡하세요. 자, 후 내쉬어보세요. 자, 바로 일어나 봅니다.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리면 목이 좀 어때? 편한가요? 네.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도리도리가 잘 돼야 건강한 목이에요. 이렇게 사각근, 흉쇄 유돌근이 잘 돌아가 잘하는 거고요. 도리도리 잘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 우리 전만증 있으시잖아요. 네. 전만증 한번 해결해보죠. 자, 등을 대고 누우세요. 야, 이렇게 많을 수가 지금 여기.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네. 아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아, 전만증이다 하면 이제 척추가 배 쪽으로 쏠린 거잖아요. 네. 무릎을 구부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부려봐요. 가볍게 흔들어봐요. 허리 시원하죠? 네. 시원한가요? 시원합니다. 쭉 펴봐요. 이렇게 가만히 유지하세요. 배꼽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5, 6. 이거 괜찮은가요? 네.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 아예 넘겨봐요. 허리 잡아봐요. 턱을 당겨요. 이렇게 머리 누워요. 이렇게 가만히 스르르 이렇게 하면서 이 동작 하시면 복부 압박의 효과가 배가 좀 덜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서 배가 좀 덜 나오시고요. 척추가 전면으로 쏠려있는 척추를 뒤로 좀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허리 좀 시원한가요? 네, 안정화 단계는 항상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안정화 단계는 심호, 근력. 근력. 근육 단련이에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봐요. 일어나요. 정지. 손 풀어요. 뒤로 반만 눕고 유지. 배 힘을 주세요. 자, 하나. 고개 들어서 절 봐요. 하나, 셋, 넷, 다섯. 힘은 좋으시네요. 일곱, 여덟. 자, 쭉 올라갔다가 바로 천천히 누워요. 후, 이렇게 누워봐요. 복부의 압력을 잡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할게요. 나란히. 자, 강아지 같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웃지 마요. 다섯, 여섯. 배 힘이 들어가요? 네. 자, 올라갔다가 바로 후. 자, 다시 한번. 자, 올라오세요. 여보세요. 팔을 쭉 뻗으세요. 좀 반만 누워봐요. 네. 그 다양한 질환이 있는 성수 씨를 한번 치유해봤어요. 거북목, 측만증일 가능성, 전만증, 복부 비만.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슬램이네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좀 자세를 가지는 게 좋고 어떤 자세는 안 좋다 이런 게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죠. 어떤 연구를 보면 어떤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자세 교정만 했는데 어떤 자세 교정의 치유효과가 50% 이상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TV를 보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의자 끝에 걸터 쭉 빼면 허리가 일자가 되겠죠. 이제 우리 아가씨들 힐 좋아하잖아요. 네. 높은 힐 신는데 이제 가방을 한쪽으로 이렇게 맨다거나 빼딱하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측만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어떤 패턴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걸 어색한 쪽으로 한 번씩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이 자세 교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성분들은 가방 맬 때 이쪽으로만 맸다면 이제는 반대쪽으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우산을 드는 패턴도 정해져 있죠. 맞아요. 한 번씩 이렇게 어색한 쪽은 그렇죠. 어떻게 앉지? 그 생각하기 전에 의자가 있으면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면 돼요. 끝까지 완전 기대면 되시고요. 완전히 뭐 이렇게 어떤 그 회장님 의자 같은 그런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라면 완전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기대고 싶으면 그 자체를 완전 기대는 거죠. 소파에 앉을 때도 옆으로 기울여서 TV를 보신다거나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하시는 것보다 엉덩이를 끝까지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는 거 차라리 양반다리하고 올려서 앉는다거나 좀 더 편할 수 있죠. 훨씬 밀착해야 된다. 그렇죠. 등에 전체를 그렇죠. 등에 기대야 된다. 그렇죠. 순서에 의해서 자연치 요가 프로그램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전신을 이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혈액순환이 증진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전신을 이완하는 풀바디 스트레칭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죠. 정굴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봅니다. 자, 가볍게 털어보세요, 다리를.
자, 긴장 풀고. 자, 살짝 벌려서 원을 그려보세요.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서부터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혈액이 잘 돌게. 반대쪽. 자, 다리를 한번 쭉 뻗어보시고요. 한번 쑥 당겨보고. 발목 피로에도 좋으세요. 다리 모아서 뒤지게 합니다. 쭉 정굴 자세 해볼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허리를 쭉 펴봐요. 하늘 봐요. 하늘. 허리를 뒤로 약간 젖혀보세요. 자, 숨 마시고, 자, 후 내쉬면서 쑥 내려가세요. 발가락을 잡아봐요. 허리 쭉 펴서 내쉴 때 내려가 보세요. 허리부터. 배부터 천천히 내려갈 때 무릎이 뜨면 안 되고요. 내려가세요. 둘. 왼다리가 위로 가고, 왼다리가 가고, 오른다리가 위로 가게, 아래로 가게. 다리 한번 꼬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이 만나볼게요. 엉덩이 한번 싹 들어서 지그시 꽈보세요. 그렇게. 발목 잡으시고요. 쭉 당겨봐요. 쭉. 자, 그렇게. 당겨보시고 허리를 한번 쭉 펴봅니다. 자, 내쉬면서 서서히 내려가 보세요. 상체를 이용해서 무릎을 지그시 눌러보는 건데요. 자, 천천히 주저앉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하나. 좌우 비교하세요. 자, 둘. 자, 셋. 긴장 푸세요. 5, 6, 7, 8. 다리를 풀어봐요. 가볍게 털어줍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무릎 꿇고 앉아볼게요. 경관절에 어깨 높낮이나 경관절에 위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래에서 깍지 꽉 잡으세요. 또 가슴을 쭉 펴시고요. 자, 허리를 세우고 견갑골을 들어 올리세요. 자, 유지합니다. 자, 가슴을 쭉 내미세요. 어깨 긴장을 푸세요. 고개도 들어 올려보세요. 하나. 하늘 바라보시고요. 자, 뒤로 바로 툭. 자, 이제는 기는 자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은 어깨 넓이, 다리 골반 넓이 정도 벌려보시고요. 자, 역시 경부질환이 있으면 한쪽이 위축이 있어 안 될 거예요. 자, 왼손만 한 뼘. 고개를 돌려보세요. 자,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가슴, 겨드랑이, 귀를 내보세요. 가만히 정지. 자, 서서히 긴장 풀고 힘을 다 푸셔야 돼요. 가슴이 뜨면 안 되고요. 자, 완전 내려놓으세요. 하나, 힘을 풀어봐요. 아이고, 엉덩이 드셔야죠. 자, 둘. 자, 반대쪽 해볼게요. 자, 준비. 상수 씨 자꾸 이상한 소리 나요. 방해하지 마시죠. 자, 돌아오세요. 반대쪽. 자, 반대쪽 가세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가슴 겨드랑이 귀를 대고 편안하게. 자, 바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바닥을 짚고 온몸을 잠깐 풀어볼게요. 견상 자세, 발가락을 들어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자, 뒤꿈치 내리고 꼬리뼈가 뒤로 쭉 밀어보세요. 자, 다리 쭉 펴보세요. 다리 한 뼘 앞으로 오세요. 자, 뒤꿈치 내려놔요. 다리 크게 벌리세요. 자, 이 순간 등허리가 시원해요. 오르세요. 느낌 어떠세요? 시원해야 돼요. 어깨도 쭉 좀 더 내리세요. 자, 그대로 하나. 손이 발 가까이 걸어와봐요. 한 뼘씩 걸어와봐요. 걸어와요. 자, 가만히 기다리세요. 자, 척추 기름끈이 잠깐 풀어지게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어깨 으쓱하며 긴장 풀어냅니다. 자, 바로 돌아오시고 척추 형태를 체크해 볼 거예요. 자, 다리를 골반 넓이 약간 더 넓게 해보세요. 자, 뒤에 딱 기대세요. 바지를 안 쓸고 무릎까지 가봐요. 하늘 바라봐요. 자, 가슴이 천장으로 유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유지합니다. 하나, 등에 집중하세요. 자, 둘, 셋, 귀 밀착, 넷, 5. 바로 일어나.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반대쪽. 자, 오른쪽 바디 라인 잡으시고요. 반대쪽 귀 끝 잡아서 내려갑니다. 쓸고 갑니다. 하늘 바라보세요. 천장 유지. 자, 하나, 쭉 뻗어봐요. 둘, 잠깐 긴장 풀게 돌아오시고요. 만세 해봐요. 하늘 한번 싹 바라봐요. 자, 후 내쉬면서 천천히. 잠깐 기다립니다. 유지하세요. 하나, 잠깐 피로를 풀고요. 자,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다리를 좀 더 넓게 크게 벌려봐요. 어깨가 2개쯤 가볼게요. 어깨 2개 들어가게 크게. 좀 더 넓게. 자, 오른다리 90도 하시고요. 남은 다리 45도 옆으로. 손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몸을 천천히 돌려봐요. 풍차처럼 돌려서 내려가요. 왼손이 무릎 혹은 발목, 남은 손 하늘, 천장 바라보세요. 등허리 서서히 푸시고요. 넷, 5, 손끝 천장. 6, 7, 8. 자, 바로 돌아오세요. 한 번 더.
차이가 없으면 바꾸세요. 그쪽이면 기다리고 다시 한번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몸을 트세요. 자, 돌리세요. 자, 내려가요. 자, 위축된 거를 풀어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등이 예뻐져요. 지금 너무 푼 것 같은데. 자, 천장 바라보세요. 말이 안 들어요. 자, 돌리세요. 하늘 바라보면서 쭉 뻗어보세요. 유지. 달달하시네요. 자, 배를 대세요, 이제. 왜 이렇게 기진맥진하시죠? 열심히 하셔야죠. 자, 배를 대시고요. 자, 이제는 등배 근육이 밸런스가 잘 맞는지 볼 거예요. 자, 배 대세요. 오늘 2kg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준비. 자, 준비 쭉 뻗으세요. 팔다리를 들어 올릴 건데요. 오른손은 왼다리, 왼손은 오른다리 들어 올릴 건데요. 쭉 오른손 왼다리. 아니, 우리 선생님 봐야지. 아니, 보세요. 선생님 보고 하세요. 자, 들어 올려요. 오른손. 자, 땅을 바라봐요. 자,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돌아와봐요. 자,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탁 풀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닥에 지금 배가 대고 있잖아요. 중력의 힘을 잘 거스르는 게 힘이에요. 바닥에 깔려있지 마시고 좀 일어나봐요. 자, 반대쪽 해볼게요. 자, 내쉬면서 일어나요. 반대쪽. 자, 땅을 바라보시고요. 등에 힘 주시고요. 자, 그대로 하나, 둘. 느낌이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좀 편해요. 다섯. 그렇게. 편한 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여덟. 자, 바로 돌아와서 힘이 붙이는 쪽을 찾으세요. 준비. 그래요. 근육 단련을 잠깐 필요로 풀 거예요. 크게 벌리세요. 다리를 크게. 오른손만 옆으로 합니다. 오른손을 싹 들어 누워요. 어깨 땅으로. 뭐야? 오른손 들어서 누우세요. 여보세요. 방송이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말하시네요. 자, 뒤로. 자, 누워. 이렇게. 다리 가만 두시고요. 뒤로 완전 누우세요. 이렇게. 근육 단련의 필요를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완전 누우셔야죠. 다리 가만. 정신머리. 자, 봐요. 자, 시작. 자, 하나. 자, 잘하시네. 그렇게. 셋. 손을 벌쩍 들어요. 벌쩍. 그렇게. 넷. 갔다. 하나. 길게 한번 쭉 뻗어보시고요. 셋. 쑥 끌어올려 보세요. 엉덩이 높이 턱을 당기세요. 자, 그렇게. 길게 쭉 뻗으세요. 말세 해봐요. 일어나요. 쭉 일어나서 발 잡습니다. 고개 숙여봐요. 그렇게 기본적인 기립의 힘과 복근의 힘으로. 자, 그대로 하나, 다섯. 자, 한 번에 툭. 자, 어깨 들어 차였어. 제가 여러분한테 신체 각 부위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의식을 거기에 두세요. 자, 눈을 감고 손의 바닥이 천장 쪽으로 가게 뒤집어 보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요. 자, 온몸이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내 뒤통수. 뒤통수가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내 양쪽 어깨. 어깨가 바닥으로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자, 내 등. 등이 바닥으로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 허리. 허리가 편안하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제가 박수 드릴게요. 너무 애쓰셨고요. 특히 질환이 있으신 교수님, 형수 씨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잘하셔서 제가 드릴 얘기가 없네요.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좀 힘드셨나요? 어땠나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네. 오늘 여가 체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르게 자연치유 요가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과 많은 다른 동작들이 많았죠. 그렇죠. 두 분이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특히 상수 씨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몸에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치료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술도 자제하고. 이게 살아야겠어요. 네, 배가 나오니까 이제 척추 변형이 돼서 그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반성하는 듯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 그리고 체형 교정도 되고
또 거기에다가 명상까지 했잖아요. 마음 수련까지 되는 느낌이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짜 맑아진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그렇죠. 인터넷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배우신 정보들 잘 적어주셨다가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요가를 처음 해본 거고요. 뭐 난신 좀 미리 해봤지만 박사님 보시기에 네. 뭐 부족한 점이 물론 있었겠지만 특히 저희가 뭘 좀 더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은지 어떤 게 좀 부족했는지. 근데 세 분의 특징이 제가 이제 여러 회원분도 보고 뭐 약간 질환이 있으신 분도 많이 뵀지만 특징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도 깊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지 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는 과정 중에 많이 형태가 잡혔어요.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형태가 잡히시는데 꾸준히 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느낌 들었고요. 우리 향수 씨는 아직 젊고 하시니까 성실하게만 열심히 하신다면 좀 더 이렇게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훌륭한 연예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가 보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제 요가가 치료와 어떤 예방 차원에서 외국처럼 통합의학 범주 내에서 어떤 그 난치 질환의 문제나 삶의 질이나 환자의 문제들 혹은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전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걸 또 배우고자 하는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서 그들이 뭐 이렇게 시니어랄지 임상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게 앞으로 큰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의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하고 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체험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